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대대로 이어온 종가집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수연의 인생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차가운 비가 내리던 5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한수연의 두 뺨 위로 흐르는 눈물방울은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포대기에 떨어져 작은 꽃처럼 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수연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종가집 며느리가 불구자식을 낳았다니 이게 무슨 수치인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 가문의 피를 이어갈 자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시어머니 강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죠. 한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모자만이라도 이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간절한 부탁에도 강혜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종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종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법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수연의 시선이 남편 최민재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최민재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마디 말도 없이 아내와 자신의 핏줄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 어딘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 이 집에 대한 소속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 한지호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린 다시 돌아올 거예요. 현재 25년이 지난 오늘 최씨 종가의 넓은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종손인 최민재의 부모님 결혼 50주년 기념일이었죠.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종가집의 기둥과 석가래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어요. 한때는 위엄 있게 서 있던 가문의 상징물들도 이제는 낡고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현 종가의 며느리인 박은혜는 시어머니 강혜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은은한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는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건가요? 종가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강혜란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최민재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5년 전과 달리 이제는 아내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때 잔치 한쪽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야, 이거 봤어? 요즘 뜨는 젊은 백만장자 한지호 말이야. 해외에서 사업으로 성공해서 본국으로 돌아온대. 이 소식에 최민재는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지호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작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는 한 쌍의 모자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30살의 젊은 남성과 그의 옆에 서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한수연은 2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옆에서 한지호는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고급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죠.
어머니, 드디어 돌아왔네요. 한지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5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릎 꿇는 일 없이 당당하게 말이죠. 최 씨 종가의 서재에서 최민재는 중요한 서류들을 다급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운영하던 전통 한약재 사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는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종가의 경제적 몰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종가에서 멀지 않은 고급 빌라에서는 박은혜가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 강혜란에게 종가의 며느리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작은 손거울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도시 외곽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수연과 한지호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종가 근처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싶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지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한수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호야,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호는 국내 유명 경제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인 청년 사업가 한지호 씨의 귀국과 함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놀라운 이야기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에 보도되었어요. 기사에는 한지호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IT 기업을 일구어낸 성공 스토리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최민재는 신문을 떨어뜨렸어요. 사진 속 젊은 남성의 눈은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한지호, 내 아들.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강혜란은 손자 며느리인 박은혜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의사를 한 번 더 만나보자꾸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검사로 나왔습니다. 민재 오빠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강혜란이 손을 들어 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 남자아이들을 낳아왔어. 문제는 분명 내게 있다고. 박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란은 며느리의 눈물을 무시한 채 방을 나갔죠. 그 순간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은혜야, 우리 동네에 엄청난 저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어. 주인이 누군지 알아? 요즘 뜨는 사업가 한지호래. 그리고 그 사람 어머니가 옛날에 너희 시댁이랑 관련 있다는 소문이 있대. 박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지호? 민재 오빠가 신문을 보면서 충격받은 그 사람.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한편 한수연과 한지호는 새로 구입한 대저택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종가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주민들에 대한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어요. 듣자 하니
그 젊은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대.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부자라네. 그 어머니가 옛날에 최 씨 종가의 며느리였다던데 그게 사실일까? 한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종가의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왔다는 소식이 벌써 퍼졌나 봐요. 곧 그들도 알게 되겠죠? 한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내 아버지는 그 신문을 봤을 테니까. 최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25년 전 비 오던 날 아내와 갓난아이를 내보냈던 순간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최 씨 종가의 대문 앞에 고급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수연은 25년 만에 다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지호는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어머니 옆에 자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드디어 왔군요, 어머니. 제가 태어났던 곳에. 한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가 돌아왔구나.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내쫓지 못할 거야. 그들의 모습이 종가의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종가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나타난 것은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성, 강혜란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2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굳건했지만 깊어진 주름 사이로 권위와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강혜란은 한수연과 한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갑게 식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미 이 집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다니. 강혜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은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한지호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한이라는 성을 강조하자 강혜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내 성이 왜 한씨지? 내 아버지는 최 씨인데. 한지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에 강혜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말없이 한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난의 눈빛이었죠. 그때 종가 안쪽에서 최민재가 나타났어요. 그는 한수연과 한지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 있었어요.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했죠. 한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그녀의 공식적인 호칭에 최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호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혜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순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했으니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가의 현 상황도 궁금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최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혜란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지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강혜란의 눈에 순간 측은함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한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세계적인 IT 기업을 일구었죠. 휠체어가 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 최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지호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최민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수연이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어요. 우린 이제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종가 근처에 집을 마련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강혜란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 근처에 자리를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의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한지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는 단지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가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강혜란과 최민재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강혜란이 물었어요. 한지호는 휠체어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종가가 운영하는 한약재 사업이 위기라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날지도 모르죠. 그때는 이 집, 이 종가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말에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지호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수연과 한지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종가를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 강혜란은 아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전처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지? 우리 사업 상황을 누구에게 발설한 거냐? 최민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한지호가 말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몇 달 내로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강혜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상황을 미화해 보고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박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수연과 한지호가 떠나는 모습을 주시했어요. 저분들이 최 씨 종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가혹한 행동에 대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한수연과 한지호의 방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젊은이가 최 씨 종가의 핏줄이라던데? 그런데 왜 한씨 성을 쓰지?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최 씨 종가의 과거 비밀이 하나둘 쓰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최민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어요.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던 비겁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보가 되돌아와 자신을 덮치고 있었어요. 수연아, 지호야, 미안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호의 대저택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여러 기업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한지호는 휠체어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죠.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전통 산업과의 융합에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한약재 시장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실 밖에서 한수연은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25년간의 고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 일부터 시작해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나날들. 한지호가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자 무리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성공 가도에 오르던 감격의 순간까지.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떠난 후 한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계약들을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최 씨 종가가 운영하는 한약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지호야, 그건. 한지호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에요.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은 저희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는 최 씨 종가의 한약재 회사를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수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종가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었어요. 지호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한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잔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게 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최 씨 종가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파기하고 한지호의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민재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한다니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지호 씨의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한지호 씨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최민재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혜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 집안의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 여자가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 거야. 그날 저녁 최민재는 한지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한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한 최민재는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2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아들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지호는 아버지가 다가오자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최 선생님.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최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호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한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 아버지는 25년 전 돌아가셨어요. 최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너와 너희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한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우리 회사를 가져가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종가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한지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가로 돌아가다니요? 25년 전 그곳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는 휠체어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용서를 구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2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지호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최민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가의 몰락, 그리고 아들의 냉정한 거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지호의 대저택 내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최씨 종가의 한약재 회사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한지호는 휠체어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저희 회사에 매각해 주신다면 시장가보다 10% 높은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최씨 종가의 회사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유리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들은 한지호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대표님, 혹시 최씨 종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소문으로는. 한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25년 전까지 최씨 종가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에요. 최씨 종가의 전통 한약재 기술과 저희 회사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행동이 과연 순수한 비즈니스적 결정인지 아니면 오랜 복수심의 발현인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수연이 조용히 들어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호야, 괜찮니? 한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한수연은 아들의 눈에서 미묘한 동요를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대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종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한편 최씨 종가에서는 최민재가 주주들의 배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수십 년간 함께해온 주주들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지호 씨가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미 40%의 지분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최민재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회사의 통제권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종가의 수백 년 전통이 그에 대해 와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그날 저녁 강혜라는 종가의 조상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 이 불효녀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제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박은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한수연과 한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내쫓았다니. 은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쓸쓸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최민재는 한지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한지호의 저택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최민재가 도착했을 때 한지호는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호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최민재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야, 제발. 우리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말아다오. 수백 년 내려온 종가의 명예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라. 그 명예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버려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는 종가의 명예를 더럽힌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 명예가 과연 인간의 가치보다 중요했을까요? 최민재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와 너희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한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지호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25년 전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그저 최민재 씨일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지호는 휠체어를 돌려 정원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지호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한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어요. 한수연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내 권리야.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날이 올 거야. 한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최민재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한지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최씨 종가의 한약재 회사는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호의 회사가 주요 지분을 확보한 후 핵심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파기했고 주가는 폭락했어요. 최민재는 사무실에서 파산 신청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가업이 그의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민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의 몰락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업보처럼 느껴졌어요.
한편 종가에서는 강혜란이 현 며느리 박은혜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작된 거야. 내가 종가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았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강혜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박은혜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의사도 민재 오빠의 문제라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강혜란의 손이 은혜의 뺨을 때렸어요. 감히 내 아들을 욕하지 마. 박은혜는 뺨을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욕당하며 살 수 없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강혜란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돌아와. 하지만 박은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급하게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최민재가 종가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출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놀라 물었어요. 박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최민재는 아내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의 말에 은혜는 더욱 흐느꼈어요. 오빠, 한수연 씨와 한지호 씨.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최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내가 25년 전에 버린 전처와 아들이야. 지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그들을 내쫓았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박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어요.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박은혜는 천천히 가방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럼 한지호 씨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유가?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어. 그런데도 저렇게 성공했어. 박은혜의 마음속에서는 한수연에 대한 묘한 연민이 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받았을 그녀, 게다가 아이까지 장애가 있었다니. 은혜는 결심했어요. 오빠, 나 잠시 집을 떠나 있을게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민재는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해, 은혜야. 하지만 제발 영영 떠나지는 말아줘.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박은혜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수연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한지호의 회사에서는 최 씨 종가의 한약재 회사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이제 공식적으로 최 씨 종가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지분 70%를 확보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어요. 한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최 씨 종가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해야겠군요. 한수연은 아들의 결정에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지호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들처럼 잔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게 할 뿐입니다. 그날 밤 박은혜는 한수연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것은 한수연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강혜란의 현 며느리와 전 며느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박은혜라고 합니다. 최민재의 아내예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강혜란 여사 밑에서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박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수연은 은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종가에서는 강혜란이 혼자 넓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강혜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살았던 걸까? 가문의 명예만을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 후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최민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연과 갓 태어난 한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사진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모든 게 너무 늦었어. 이른 아침 최 씨 종가의 대문 앞에 고급 차량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는 한수연이, 두 번째 차에서는 한지호가 내렸고 세 번째 차에서는 박은혜가 내렸어요. 한지호는 휠체어에 앉아 어머니와 박은혜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단호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수연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것은 가정부였습니다. 최 씨 어르신들께 손님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한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가정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혜란과 최민재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한수연과 한지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박은혜를 발견하자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어요. 은혜야, 내가 왜 저들과 함께? 강혜란이 충격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박은혜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수연 씨와 한지호 씨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강혜란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수연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까지 빼앗으려는 거냐? 한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어머님. 박은혜 씨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한지호가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가의 한약재 회사는 이제 저희 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강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킬 거예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종가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강혜란은 격분했습니다. 이것이 내 복수냐?
우리 가문의 수백 년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행했던 것처럼요. 한수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저는 25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제 아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겠다고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되돌려 드리려고 성공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버린 피부치가 결국 가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최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지호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무 나약했어.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민재는 천천히 한지호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지호의 눈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5년 전 어머니와 제가 무릎 꿇고 있을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의 말에 최민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혜란도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가문의 명예만 생각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강직한 여인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한수연은 강혜란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당당하게 인정받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혜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에 순순히 동의한 순간이었어요. 최민재가 한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수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과 나는 이미 끝났어요. 25년 전의 말이죠.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지호뿐이에요. 한지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 선생님을 완전히 증오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박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최민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최민재는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지호는 최종적인 선언을 하듯 말했어요. 이제부터 종가의 한약재 회사는 한지호 바이오테크의 자회사로 운영될 것입니다. 최 씨 종가의 이름은 남겨두겠지만 경영권은 더 이상 종가에 있지 않아요. 그의 선언에 강혜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한수연은 한지호의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혜란이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잠시만. 한지호, 내가 내 손자였구나.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한지호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왔어요. 그의 말에 강혜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완고함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들려왔어요. 한수연, 한지호, 그리고 박은혜는 종가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강혜란과 최민재는 무너진 듯 서 있었어요.
오랜 세월 지켜온 종가의 전통과 권위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한 달 후, 최 씨 종가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종가의 대저택은 결국 매각되었고 강혜라는 작은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평생 권위와 위엄으로 살아온 여인이 이제는 소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방에는 한지호의 신문 기사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손자를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최민재와 박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시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최민재는 한지호가 인수한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박은혜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지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한수연의 저택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한수연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두 여인은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연은 은혜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고 은혜는 한수연에게 새로운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한수연 언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인데? 은혜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한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축하해, 은혜야.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은혜를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야. 한수연의 따뜻한 말에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한지호는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수한 한약재 회사를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어요. IT 기술과 전통 한약재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게 된 아버지 최민재를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아직 완전한 화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지호는 최민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 부장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최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대표님? 한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한약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최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연은 한지호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에게 프로젝트를 맡겼다면서? 한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분의 전문성이 필요했어요. 그의 말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수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은 마음이 따뜻하니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수연의 저택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세계 여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릴 때 약속드렸던 선물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한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이런 선물은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한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이제 더 이상 우릴 아프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혜란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수연과 한지호는 놀랐지만 그녀를 안으로 맞이했어요. 강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호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태어났을 때 준비했던 돌 반지야. 그때 주지 못했으니. 한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은 금반지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그는 강혜란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강혜란의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25년 동안 품어온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혜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강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최민재와 박은혜도 초대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한지호는 식사가 끝난 후 모두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한수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한수연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복수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죠. 한지호는 어머니 곁으로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수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백만장자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과 화해한 가족들. 25년의 세월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와 편견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배운 것이죠. 한수연의 인생은 닫힌 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